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폭행 사건에 휘말렸는데 분명 내가 맞은 입장인데도 경찰은 쌍방 폭행이라고 합니다. 분명 억울한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쌍방 폭행에 대한 진실과 대처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사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걸 막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를 피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어야 하며 그 정도가 사회 통념상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욕설을 하며 위협해왔다고 해서 먼저 주먹을 휘두르면 선제 공격으로 판단되어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중시하며 쌍방 모두 폭행을 했다고 판단되면 쌍방 폭행으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맞서 싸우기보다는 폭력을 유발한 쪽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 CCTV, 휴대폰 영상, 녹취, 문자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폭행 사건은 대개 목격자가 없고 양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진술의 신뢰도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만약 상대가 먼저 때려서 나도 방어한 것뿐이라고 말했는데 이후 조사에서는 그냥 화가 나서 때렸다고 말이 바뀐다면 경찰은 당신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에는 즉시 메모를 해두고 정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진술의 틀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휴대폰 녹취 앱을 사용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즉시 상황을 전달해 두는 것도 훌륭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합의의 효과와 타이밍입니다. 쌍방 폭행 사건에서도 일방의 폭행이 더 심각하거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당사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경찰은 양측에게 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서둘러 합의서부터 작성하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합의는 상대방의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효과는 있지만 자신이 가해자로 인정되는 문서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먼저 제출하면 경찰은 당신을 가해자로 보는 정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타이밍과 문구를 신중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쌍방 합의는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쌍방 폭행은 단순히 서로 주먹질했으니 똑같이 잘못이라는 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정당한 방어였는지, 행위의 경중이 어떻게 다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가해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첫째, 절대 먼저 손대지 말고 증거를 남기며 침착하게 신고하시고, 둘째,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셋째, 합의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